네, 리포트 비하인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라면의 한 획을 그은 회사죠. 농심. 한화투자증권 한유정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쩜 오늘 딱 정확한 날에 오신 것 같아요. 농심이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그런 날인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사실 음식료 업종 하면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더 주목을 받았던 건 삼양식품도 있고 다른 기업도 많은데 굳이 그 음식료 업종 중에서 농심을 콕 집어서 3월 7일에 리포트를 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농심이 지난 3월 6일자로 주요 제품들에 대한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가격 인상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적 추정을 할 때 실적 변동을 내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관련된 분석 자료를 발간했었던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라면 가격 인상하고 과자 가격 다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는 악재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이죠. 그 농심 제품의 일단 매력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농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들의 수명이 굉장히 지금 긴 상태입니다. 워낙 익숙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아는 맛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처럼 네. 소비자들에게 그 익숙함으로 크게 어필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판매가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음, 가격 인상 폭을 보니까 평균 7.2%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가격 올린 만큼 물건이 덜 팔리지 않을까라는 우려 포인트도 있을 것 같은데 판매량에 대한 예측치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사실 가격 인상을 했을 때 물량 저항이 전혀 없을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고요. 이번 가격 인상 폭이 7% 정도 평균 나오는데 해당 제품들에 대한 물량은 약 3% 정도 감소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지 그 기대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번 가격 인상으로 판매량이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최대 매출 증가 폭은 875억 원 정도 보고 있고요. 네.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판매 비용이 증가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영업이익단으로 내려오는 이익 증가 효과는 약 200억에서 400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라면 업계가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해외 판매 부분에서도 뭐 다른 기업이 또 치고 올라오고 이런데 마켓시어 기준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했을 때 농심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고 앞으로의 전망 1위 자리를 탈환인가요? 지키는 건가요? 지킬 수 네. 있는지 네. 이런 거 분석은 어떻게 수치적으로 하고 계세요? 사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초반에는 점유율이 38% 이상 나왔었습니다. 예. 지금은 50%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과거도 지금도 1위이긴 하지만 과거와 네. 다르게 점유율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 찍고 점유율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2010년도 초중반에는 가격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갔었기 때문에 저가 제품의 비중이 높지 않은 농심한테 불리한 시장 환경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제품력이 우선시되고 있는 시장 환경이라서 점유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위 자리 수성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네. 이런 평가시고요. 그 신제품이 있습니다. 집에 있더라고요. 제가 산 건 아니고 동생이 사서 이게 뭐가 하고 보고 아직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툼바 라면 이게 뭐예요? 신라면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당연히 농심의 아이덴티티가 예. 되는 가장 중요한 브랜드이고요. 신라면이라는 대표 브랜드에서 파생된 매운맛의 볶음면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매운맛이군요. 네, 이게 맞습니다. 해외에서 좀 반응이 있나요? 사실 신라면 투움바 제품이 국내에서 작년 9월에 출시가 막 됐습니다. 네. 지난해 9월 판매된 이후로 국내 매출 성장의 효자 제품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24년 11월 달에는 미주 아시안 마켓 입점을 시작으로 지금 주요 해외 국가 판매처를 넓혀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25년도부터의 해외 성장은 신라면 투움바가 견인해 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가장 중요한데 주가 수준 지금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재료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원화 약세가 저희 원가 딸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다행히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실적이 전년비로 성장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농심 같은 경우에는 신라면 투움바라고 하는 글로벌 전략 제품의 해외 확장 초입이기 때문에 올해 해당 제품들의 신제품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미주를 중심으로 한 해외 매출 성장이 실적 성장과 멀티플의 상승을 견인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 낼 때 목표가를 50만 원 제시하셨는데 그 변동 없으신가요? 네, 변동 없고요. 네. 앞으로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네. 사실 지금 라면 업계에서 농심만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 초반의 모습처럼 네. 경쟁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가격 중심의 경쟁이 다시 발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인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네. 가격 경쟁으로 번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국내는 이익 증가 추세 그리고 해외 쪽은 외형 성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실적 추정치의 상향 조정 요인도 분명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유일하게 라면 업계에서 농심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란 전제를 말씀 주신 겁니다. 그 주가 수준 이제 50만 원 책정한 근거 어떻게 이제 하신 거예요? 밸류에이션 뭐 계산이라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국내 음식료 업종 평균이랑 비교를 많이 하고요. 현재 국내 음식료 업종 평균 PER은 10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배에서 농심이 할인받아야 되는 이유 혹은 할증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따져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농심이 주로 경쟁하고 있는 니신이나 도요수산 같은 업체들은 사실 15배에서 17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 해외 기업들 대비 농심의 할인 요소는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해서 저희가 타겟 멀티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50만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에 대한 근거들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 시청자분들께 도움될 만한 부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교롭게도 네. 오늘 농심뿐만 아니라 국내 음식료 기업들의 주가가 꽤 견조한 상태입니다. 과거랑 다르게 국내 음식료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함에 있어서 좋은 판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인스트림이라고 불리는 월마트나 코스트코, 타겟 같은 채널에서 저희 기업들의 매대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농심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해외 성장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진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음식료 업종의 대장주가 된 삼양식품이 단연 예. 가장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에 뒤이어서 농심이나 오리온 같은 기업들도 해외 성장이 좀 더 유의미하게 올해부터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 문화를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알리고 있는데 음식 문화도 같이 수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점검을 해봤습니다. 하나투자증권 한유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